안녕하세요. 히야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19강 연산자 중복. 네. 자,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 중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연산자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죠. 뭐 정수형, 실수형과 같은 기본에 대한 연산자들. 그죠? 마찬가지로 객체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연산자들을 이제 사용하면 편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산자 중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연산자들을 클래스 객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중복 정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자 중복.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피연산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연산을 하도록 동일한 그죠? 연산자를 중복해서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까지 사용했던 같은 경우는 숫자 플러스 2 플러스 3하면 숫자 5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색깔을 혼합할 때 빨간색 플러스 파란색 하면 이제 보라색이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이 플러스가 숫자 덧셈 플러스와 색깔에서 플러스가 의미는 같은데 이제 그죠? 형태는 그죠? 수행되는 형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연산자들을 모양은 똑같은데 객체에 따라서 우리가 연산자를 수행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연산자 중복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객체 플러스 객체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은요. 자, 그렇게 이제 연산자를 중복하기 위해서 우리 이 클래스에서는 분수에서 이제 분모와 분자를 나타내는 프랙션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뭐 쉽게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3분의 2 예를 들면 곱하기 예를 들어 7분의 4 뭐 이렇게 하면 그죠? 분수를 이제 곱하기 하는 겁니다. 이 곱하기에 대한 이 연산을 이제 수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이제 분모 클래스를 한번 보면, 자, 프랙셔널 클래스는 여기서 이제 멤버가 그죠? 대는 분모, 넘은 분자. 그래서 이제 대분의 넘 이렇게 이제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분모와 분자를 이렇게 나타내는 멤버 변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성자 같은 경우 프랙션은 요 생성자죠. 그죠? 요거 클래스 안에 정의를 했습니다. 요 디폴트 그죠? 매개 변수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컴마가 이게 잘못됐네요. 이거 빼야 됩니다. 그죠? 컴마가 쳐져야 되겠죠. 세미콜론이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이 프랙셔널이란 생성자에서는 만약에 매개 변수가 들어오면 매개 변수 D를 then이라는 멤버 변수에다 저장하고 매개 변수 n을 num이라는 멤버 변수에다가 그죠? 배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멤버 함수들이죠. 그래서 짧아서 클래스 안에 다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 show라는 멤버 함수는 cout에서 분모 분자죠. 분자 이제 나누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모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set then 같은 경우에는 분모를 지정하는 거고요. set num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분자를 이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프랙션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분수 계산 처리를 하는 객체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뭐 이제 프랙셔널 해가지고 이제 F1이나 객체를 만든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인수가 3,2 이렇게 생성이 되면 여기서 생성자를 호출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D가 3으로 n이 2로 요 콤마에 됩니다. 그죠? 그 디폴트 만약 매개 변수면 0,0 되면 되고 우리 인수가 왔으니까 3,2를 이렇게 받겠죠.
그럼 대는 3으로 넘은 2로 이렇게 값이 배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분수 3분의 2를 나타내는 객체, 그죠? 정의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프랙션을 해서 F2 해서 7,5 하면 요게 대인이고, 분모, 그다음에 넘, 분자 해서, 그죠? 7분의 5라는 분수를 라는 객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곱하기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보통 곱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앞전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3분의 2 더하기 7분의 5를 하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연산자의 연산자 중복의 개념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곱하기로 바꿨습니다. 더하기 같은 경우는 이 분모로 같게 만들고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울까 봐서 곱하기는 연산자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곱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곱셈을 할 수 있게 알기 쉽고 편리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단 여기서는요, 이제 두 수의 분수의 곱셈을 수행한 후에 약분이나 가분수를 뭐 대분수로 변하는 이런 과정을 그냥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곱하기 해서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약분하고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과정을, 즉 이제 연산자를 객체끼리 곱하기 하는 연산자를 중복 정의하는 걸 한번 보자고요. 일단 프랙션의 객체를 이용하면 되고, 단 여기서 연산자 중복의 특징을 간략하게 보면 이런 연산자 중복을 할 수 있는 연산자는 C뿔뿔 본래 있는 연산자만 중복 가능합니다. 새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연산자를. 그죠? 기존에 있는 연산자들만 가능하고요. P연산자들의 타입이 다른 새로운 연산자를 정의하는 겁니다. 즉 보면 앞전에 그 F1, F2란 이 곱하기 새로운 P연산자들, 이제 F1, F2는 그죠? 프랙셔널이라는 새로운 타입의 그죠? 연산자들이죠. 그래서 P연산자 타입이 다른 그죠? 새로운 연산을 정의하는 거고요. 연산자는 함수의 형태로 구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연산자 함수라고 해요. 즉 연산자 이 곱하기가 함수 형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연산자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클래스와 관계를 가집니다. 연산자 함수는요. P연산자의 개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즉, 요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곱하기 같은 경우는 그죠? P연산자가 두 개인 이항연산자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요 객체에서도 이제 곱하기도 이항연산자야 된다는 거죠. P연산자의 개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 변경 안 됩니다. 모든 연산자가 중복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C뿔뿔 본래 연산자만 중복 가능하고요. 연산자 이런 것도 중복 가능하고요. 중복 불가능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다 이런 거 범위 지정 연산자, 요 사망 연산자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그죠? 그 외에는 거의 다 됩니다. 이런 거 연산자를 중복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프랙션을 이용해서 한번 어떻게 하고 싶냐면, 앞전에 프랙셔널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 프랙션 F1이라는 객체, 3분의 2라는 객체, 프랙션 F2라는 7분의 5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F1 곱하기 F2는 F3이라는 그죠? 프랙션이라는 타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클래스의 곱셈은 원래 할 수가 없잖아요. 곱셈 자체를 클래스는. 그래서 이런 곱하기 연산자는 우리가 작성한 클래스의 객체를 취급하는 방법을 그죠?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연산자 중복을 하고 싶은 거죠. C뿔뿔에서는 객체를 취급하는 연산을 새로 정의할 수 있도록 되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보통 연산자 중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 중인 연산자를 다른 용도로 다시 그죠? 정의해서 사용하는 걸 우리가 연산자 중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복,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여기서 함수명이 같고, 그죠? 인수 등의 형이 다른
여기서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 중복이고요. 오버로딩을 하고, 이때 이제 연산자 중복이라는 것은 이제 요런 거, 그죠? 이런 것들 이제 중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연산자 중복을 우리가 앞전에 이 곱하기를 연산자 함수로 정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멤버 함수로 중복을 하는 거예요. 클래스의 멤버로. 그죠? 그래서 클래스는 그죠? 구조체를 확장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그 클래스를 보시면 구조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구조체에다가 함수가 들어간 거가 차이점 아닙니까? 그래서 구조체 개념에서는 단순히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만 할당하지만 클래스는 어떻습니까?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멤버 변수 뿐만 아니고 어떻게 새로 생성된 자료를 다룰 수 있는 멤버 함수까지 추가된 게 이제 클래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연산자 중복을 멤버 함수로 작성을 하면 보통 형식은 이렇습니다. 반환 값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연산자 함수를 정의할 때는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산자가 들어가겠죠. 이런 연산자. 또 반환 값은 우리가 앞전에 뭐 프랙셔널 타입이라든지 뭐 이거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 가로 열고 매개 변수 리스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오퍼레이터 연산자 해서 매개 변수 리스트처럼 이 연산자가 함수처럼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산자를 이제 중복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연산자를 사용법 일종의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연산자 기호에다 갈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곱하기를 연산자 함수를 정의해 놓으면 F1 곱하기 F2는 객체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컴파일러에서 어떻게 변환했냐면 객체점 함수명 가로 열고 요게 이제 그죠? 인수가 되는 거죠. 매개 변수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컴파일러에서 그죠? 요게 처음에는 참 생소합니다. 그래서 아까 곱하기가 함수처럼 동작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보통 show라는 멤버 함수 같은 경우에 우리 보통 어쩝니까? 객체점 멤버 함수 이렇게 호출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요거 연산자 함수를 정의를 해 놓으면 컴파일러는 요거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변하는 이 문장을 객체점 멤버 함수 가로 열고 뒤에 개가 이제 그죠? 비연산자가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더라. 그래서 이 곱하기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멤버 함수를 호출하면 우리가 이렇게 호출하면 컴파일러는 그죠? 객체점 오퍼레이터 해가지고 이렇게 연산자로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F1이란 객체의 오퍼레이터 곱하기라는 이 함수를 멤버 함수로 호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멤버 함수를 정의해서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걸 이제 연산자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곱하기 연산 함수를 우리가 프랙션이라는 클래스의 그죠? 형의 인수를 한 개로 취급해서 이제 클래스형 값으로 이제 반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프랙션 F1 곱하기 프랙션형 클래스 F2를 그죠? 호출하면 컴파일러는 F1점 오퍼레이터 연산자 가로 열고 요 인수로 그죠? 요 뒷부분이 인수로 사용이 되더라는 거죠. 아까 똑같은 설명입니다. 그죠? 컴파일러가 그렇게 바꾸더라. 자, 실질적인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그죠? 자, 연산자 중복을 할 건데, 자, 프랙션 클래스를 정의하고, 우리 앞 똑같게,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해서 우리 두 분수 곱셈을 수행하는 연산자 중복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자, 아까 말씀드린 단 여기서는 두 수의 분수의 곱셈을 수행하고 약분이나 뭐 가분수를 대분수로 변하는 그런 과정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물론 넣으면 되지만 그 연산자 중복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복잡한 과정은 생략하고 한번 보자고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클래스 해서 분수 클래스, 그죠? 프랙션 해가지고, 그죠? 분모고요. then은 분모고, 그 다음에 num은 분자이고요. 앞전 프랙션 생성자, 그다음 show는 이제 num과 분모 분자를 이렇게 나타낼 거고요. 그 다음에 set then은 그죠? 분모를 지정을 하는 거고, set num은 분자를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연산자 그죠? 함수가 뭐냐면 아까 return 타입, fraction은 타입이고요. fraction 타입이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곱하기 해서 가로를 열고 인수가 fraction F 타입입니다. fraction 타입입니다. 분수. 그죠? 이런 연산자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죠? 선언을 하고, 그건 이제, 다른 건 여기 정의를 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클래스 바깥에서 정의하면 되겠죠. 자, 연산자 함수입니다. 곱하기에 대한. 자, 그래서, 요, 프랙션 같은 경우에는 반환형. 그죠? 요 연산자 함수의 이제 반환형이 되는 거고요. 리턴 할 때. 그래서 반환값의 형이고, 그 다음, 여기 있는 프랙셔널 하고, 이 범위 지정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명. 그죠? 즉, 프랙셔널 클래스 A의 그죠? 오퍼레이터 연산자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산자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연산자 같은 경우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오퍼레이터 해서 연산자를 하고 가로 열고 이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P 연산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같은 경우에 지금 F1 곱하기 F2라는 요 곱하기에 대한 연산자 아닙니까? 그럼 컴파일러는 객체점 함수 이름, 그죠? 객체점 함수 이름 가로 열고 요 뒷부분이 그죠? 오른쪽에 P 연산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 곱하기에 대한 연산자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우리 앞에서 보면 3분의 2 곱하기 7분의 5였나요? 그러면은 분모끼리 곱해서 그죠? 3721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이렇게 곱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모를 곱셈하고 나서 간략화 할 수 있지만 우리 여기서는 일단 생략을 합니다. 이게 곱하는 단계까지만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같은 경우에 이때 이제 일단 그죠? 프랙셔널 타입의 객체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res.then에다가 then 곱하기 f.then 분모끼리 분모끼리 곱해주고 마찬가지로 res.num에다가 num 곱하기 f.num 그래서 분자끼리 곱해주고 해서 요게 이제 res가 될 겁니다. 그죠? 여기는 res 값을 이제 리턴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메인에서 한번 보면 자, 메인 같은 경우에 자, 프랙션 해가 F1이라는 객체를 만들거든요. 이때 이제 인수가 3 요게 이제 단위고 then이고 분모고 then 그다음에 여기 num 해서 분자고 해서 분수 3분의 2를 나타내는 객체를 만들려고 해요. F1이라는 객체. 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F1이라는 객체에서 우리 앞전에 다시 돌아가서 프랙션이라는 객체는 then 분모와 분자라는 멤버 변수가 있고 이제 생성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전에 이제 프랙션 F에서 3,2 하게 되면 이때 그죠? 요 D는 0이고 A는 0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매개 변수죠. 값이 없으면 0으로 해라 소리고 아니니까 3이 D로 2가 N으로 가서 then과 num에 그죠? 3과 2를 멤버 변수에다가 그죠? 배정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문장에 의해서 F1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때 앞전에 이제 요 그죠? 생성자에 의해서 분모가 3이 되고 분자가 2가 되는 겁니다. 2가 되고 뭐 생성자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객체에 할당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제 연산자 함수도 그죠? 요렇게 메모리가 할당되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까지. 자, 34행도 마찬가지로 프랙션의 F2라는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프랙션 해가 생성자 앞전에 실행이 되어서 요게 그죠? 분모고 분자입니다. 그래서 F2라는 객체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그죠? 값이 이제 할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34행에서 일단 프랙션 해가 F3이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F3이라는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일단 만들고요. 그래서 요거 F1 곱하기 F2 한 결과를 F3에다가 이제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따로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객체가 만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게 이제 수행이 된다고요. F1 곱하기 F2 해서 문장이 F1 곱하기 F2를 하면 컴파일러는 어떻게 바꾼다고요? 객체점 함수 이름. 그래서 요 객체는 F1이라 요 객체 그죠? 자신 이거 점 함수 이름은 곱하기라는 함수입니다. 함수고 이제 오른쪽에 F2라는 요 그 P 연산자가 F로 저 값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현재 F도 또 똑같은 객체가 하나 만들어 주겠죠. 함수가 호출되면, 요 연산자가 호출되면 F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F2의 P 연산자 값을 F로 전달을 하니까 그죠? 요 있는 7과 5가 F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전달이 되고요. 요 함수를 이제 수행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 오퍼레이터 곱하기란 연산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함수에서의 지역 변수처럼 그죠? 객체 생성되죠. RES라는 프랙션에서 REX라는 객체가 똑같이 생성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RES.then에다가 즉 RES.then에다가 어쩌냐면 then 곱하기 then은 뭡니까? 현재 요 있는 F1 객체 자신 아닙니까? F1 이 객체 요 자신이잖아요. 그죠? 요 F1 객체 요거의 then 값 3 곱하기 그 다음에 F.then은 요거 7 아닙니까? 7. 그래서 우리 앞전에 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7 곱하기 10을 지금 하는 거, 7 곱하기 값이 분모가 옵니다. 그죠? 5를 지금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3 곱하기 7 요거 한 거예요. 그죠? 그 결과를 res.then에다가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res.num에다가 이제 분자죠. 현재 있는 num은요. 객체 요 자신의 num. F1 아닙니까? num. 2죠. 그죠? 2 곱하기 f.num. f.num은 요 5 아닙니까? 5. 지금 하는 분자 2 곱하기 5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를 어디 저장한다고요? res.num에다가 저장하죠. res.num에다가 저장하죠. 10. 그죠? 그런 다음에 return해서 res return해서 요 res를 return을 합니다. 어디로? 열로 F3에다가 앞전에 F3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값들이 그대로 이제 복사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21, 10 하고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21분의 그죠? 10 요렇게 된 return이 된다고요. 이제 요렇게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실질적인 이제 요 지금 F나 RES 같은 경우에는 함수 수행을 이제 끝나면 이제 메모리 그죠 사라질 거고요. 메인으로 돌아와서 저 F.show F1.show 함수는 분모 분자를 출력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F에서의 분모 분자를 그죠 3분의 2 분모 분자 3분의 2 출력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보면은 F2.show 하면 F2는요 7분의 5 then과 num을 출력을 했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F3.show 하게 되면 요거 아닙니까? 그죠? 21분의 10 이렇게 수행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연산자 함수입니다. 처음에 요 부분이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 예. 객체점 함수. 이렇게 해서 객체점 함수로 해석이 된다는 거. 자, 오늘은 연산자 함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연산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